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인들의 직급별 글쓰기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직장인이실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에서 많은 글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이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17년간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사원, 선임, 과장을 거쳐서 현재 부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급에 따라서 제 글쓰기 스킬은 점점 늘었고, 현재 저는 업무적으로도 제법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과 후배들의 많은 메일과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직급별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볼 거예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선비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글을 배우고 글을 쓴다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 높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였고 권력이었고 일종의 특권이었죠. 그래서 선비들은 글을 배우고 익혀서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가문의 명망을 쌓았지만, 평민이나 노비들은 글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서 선비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었죠. 그렇게 부가 세습되듯 글도 세습되고 지위가 세습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주변에 글 모르는 사람 있던가요?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었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글을 읽고 쓰는 것은 특별한 영역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제는 모두가 갖추고 있는 한 가지의 기술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이 읽기와 쓰기가 점점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자주 글로 표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라면 매일 몇 통의 이메일을 쓰게 될 것이고, 가끔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정보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메일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던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더라? 이런 생각이요. 저는 글은 쓰면 쓸수록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어휘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는 습관이 생겨요. 저 역시 SNS에 짧더라도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제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독서를 통해서 다른 작가들의 어휘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사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또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어들을 익히려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논술을 준비하면서 학습했던 것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의 어휘력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습관처럼 매일 이메일과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이런 어휘력의 부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글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세바시에서 대통령의 글쓰기의 작가 강원국 씨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던 사람이죠.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글이기 때문에 그 한 줄의 무게감은 그 어떤 글보다 무겁습니다. 연설문의 문장 속에 있는 한 단어 때문에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난도질을 하죠. 알맞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는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원국 작가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한 단어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강연을 듣고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비단 여러분이나 제가 쓰고 있는 메일이나 보고서에 있는 문장의 무게감은 대통령의 연설문과는 급이 달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하겠지만,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몇 배 더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어를 찾는 노력은 조금 덜 하더라도 맞춤법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줄간격은 제대로 띄워졌는지, 띄어쓰기가 틀리진 않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문장은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글쓰기는 진화합니다. 그럼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각 직급별 필요한 글쓰기 스킬을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이것은 저의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입사해서 1년차에서 4년차까지가 사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직급이 사라진 상태인데, 제가 입사했던 시기에는 사원, 대리나 선임, 그리고 과장이나 책임, 그리고 부장이나 수석, 이렇듯 임원이 되기 전까지 4단계의 직급이 있었고요. 거기서 1년차에서 보통 4년차까지가 사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사원의 단계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글쓰기를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겁니다. 앞뒤 잴 거 없이 일단 양을 늘려서 질을 높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사원이다 보니 써야 할 메일도 적고 써야 할 보고서도 적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업무일기인데요. 스스로 자신이 아침에 회사의 책상에 앉아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그 하나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그냥 기록하는 건데, 이런 업무일기가 축적이 되면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내용의 글이라도 글을 자꾸 쓰다 보면 문장은 부드러워지고 짧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처음부터 센스 있는 글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원이라면 글을 자꾸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문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원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사수가 있을 거예요. 사수는 자신에게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또한 자신에게 가장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하고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한 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수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사수에게 매일 자신이 한 일을 글로 써서 보고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의 사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실 거예요. 사원일 때는 시킨 일을 올바로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기도 해야겠지만, 더불어 시킨 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도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히 능숙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글로 표현하는 것은 일부러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써야 되고 자주 써봐야 되는 겁니다. 제 사수는 저에게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것을 보내냐라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다면 그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수는 여러분보다 분명히 회사를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 업무에 훨씬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보내는 어설픈 문장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수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메일로 써서 선배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메일로 써서 선배에게만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선배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사수는 아마 2년차나 3년차 정도의 선배로 배정이 되셨을 거예요. 당장은 사수가 멀고 높은 존재로 보이겠지만 4, 5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사수를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수가 훨씬 더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글을 많이 쓰고 자주 쓰고 매일 써서 업무 메일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사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원은 일단 많이 쓰고 자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피드백 해주는 것을 꼼꼼히 읽어서 자신의 실수를 줄여가는 시기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대리나 선임의 기간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5년차에서 8년차 정도가 대리나 선임의 기간이거든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스스로 자신이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일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후에 과장이나 부장이 되어보면 대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대리나 선임의 기간에는 자신의 한 분야를 정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직급에서 쓰는 자신의 메일에는 자신의 기술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요. 누군가가 회의 자리에서 메일을 열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메일은 이 친구가 쓴 글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자신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글을 쓰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나 선임인 이 기간에는 자신의 글의 색이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글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자신이 조금 뺀질거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일상의 메일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자들은 여러분들의 메일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 여러분 후배들의 그런 모습이 글을 통해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리 선임의 이 시기는 글쓰기에 강약은 조절하더라도 꾸준히 쓰는 것을 놓치는 말아야 합니다. 이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저는 김밥 파는 CEO의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김승호 회장은 돈의 중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돈의 중력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매달 100만 원을 버는 것과 1년에 한 번 1200만 원을 벌면 똑같이 1년 기준으로 합하면 다 1200만 원인데 이 두 가지 돈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1200만 원은 금세 사라지는 돈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100만 원은 돈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이렇게 꾸준한 돈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글도 돈의 중력성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 또는 매주 발행하는 일보나 주보 같은 부서의 보고서에 자신이 채우는 칸이 생기고 그 칸을 꾸준하게 채워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대리라는 직급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채울 수 있지만 굳이 나에게 그 칸을 채우라고 맡긴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너가 제일 낫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운 반복적인 작업일 수도 있지만 분명 일보나 주보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보나 주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한 높은 상사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라 엄격한 검열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게 될 단어나 문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문장들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글은 발전하게 됩니다. 대리라는 시기는 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기예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발행하는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깊어질 것이고 서서히 전문가의 색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3, 4년 뒤에 부서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냐를 결정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대리 선임의 글은 사원의 글보다 훨씬 더 분석적이고 예리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하고 여러분만의 색을 가진 글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과장이나 책임. 보통 입사 9년차에서 15년차, 16년차 정도를 과장, 차장,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과장으로 진급했을 때
저희 부서의 상무님이 저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상무님이 저에게 경태 씨는 과장이 왜 과장이라고 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부서가 인사과, 구매과 이런 식으로 뒤에 과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 해당 과의 리더라서 과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작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급에 오르셨다면 그 직급에 맞는 깜냥을 갖추고 그 직급에 맞는 글을 써야 합니다. 회사는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직급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 그 직급을 건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이시라면 스스로 자신의 직급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장이면 과장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은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 2명, 3명이 있는 조직이라도 리더가 되면 부하 직원이 있죠. 그렇다면 리더는 부하 직원을 챙겨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과장이라고 하는 직급이 되면 부서를 대표해서 많은 회의를 참석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장들을 대신해서 부서의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리해야 하는 일도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 과장이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능력은 여러 분야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원과 대리의 보고서가 부서장이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터의 총알이라고 한다면, 과장의 보고서는 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들이 제대로 잘 정리되어서 요약이 되어 있어야 되죠. 특히 보고서에 있어서 장점은 잘 부각시켜야 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자리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대로 치면 상병이 과장인 것 같거든요. 회사의 일을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과장입니다. 과장의 글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타 부서와 마찰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넘길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춘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을 하다 조명이 꺼져 버렸네요. 배터리 충전이 안 돼가지고 조명을 더 켜지 못하고 이대로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후배들이 올리는 보고서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 스코프가 기존보다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은 자신의 부사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위임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과장이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저의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는 한 분야에 몰입해서 업무 스킬을 키워온 타입이라 전체적인 운영에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상사와의 고가 면담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운영해야 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과장이라는 자리는 부서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앞으로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자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엔지니어 직급은 중간에 차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을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임이 8년이에요. 8년의 과정을 거치고 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10명의 과장이 있으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다리가 좁아졌어요. 정리해 볼게요. 과장이라는 직급에서 가장 중요한 글쓰기 스킬은 취합하고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타부서나 상급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4번째 부장 단계입니다. 올해 부장 1년 차인 제가 부장의 글쓰기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네, 이제 겨우 부장이 된 상태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던 부장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스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연차가 쌓이면 부장을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부장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장이라는 직급을 달아줍니다. 부장은 다음 단계가 임원이거든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하 직원이 10명 이상은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봤던 부장님들의 글은 기존의 사원, 대리, 과장의 글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부장의 글은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왜냐하면 부장은 부서를 대표해서 윗선에 있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되고, 듣고 바로 공감할 수 있어야 결정을 하죠. 다시 말해 부장의 글은 회사의 운영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득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를 계속 피력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회사는 시도 때도 없이 조직 개편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다음 달에 사라질 수도 있고 없던 부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장은 부서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부서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덕장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물론 타 부서와의 회의 자리에서는 맹장이어야 하기도 하고요. 저는 매일 선배 부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멋지게 각색하는 부장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에 되게 감탄을 합니다. 빛이 나지 않는 보고서였는데 몇 문장을 고치고 조금 각색을 하니 빛이 나 보인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배 부장님들이 굉장히 잘하셔서 매일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선배 부장님들은 제가 실수한 것이나 제가 알아채지 못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참 힘든 것이 직급이 오를수록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사원 대리보다 과장은 책임감이 무겁기에 신중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한 부장은 그런 과장들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봐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챙겨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를 이끌어가는 리더급의 과장 부장들은 사원 대리들보다 몇 배는 더 바쁩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여유로운 부장의 모습을 저희 회사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거나 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없어요. 정말 부장님들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100명의 부장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임원으로 승진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치면은 서울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군인으로 치면은 별을 단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것이죠.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은 다 잘해야 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임원이 될 수 있는 그 인력 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겁지만 또한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그들의 글은 둥글고 단단합니다. 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방패로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하면 비슷할까요? 그리고 의외로 매우 인간적인 글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사원, 대리, 과장, 부장 4단계의 글쓰기 스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 위에 사실 임원이라고 하는 한 단계가 더 있죠. 그들은 글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로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글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그들은 이미 글 쓰는 능력을 갖추고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회사 업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할 말이 많아져요. 아마도 제가 17년간 계속 해왔던 거라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생각이 자꾸 뭐가 나나 봅니다. 제 회사 생활을 돌아보면 힘들고 짜증났던 순간들도 분명히 많았지만 회사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얻어보지 못한 자랑스러움을 얻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고 하는 것과 일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책상을 가보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책상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직급별 글쓰기 스킬을 두서없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주당 한 편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브런치나 블로그를 통해 글은 거의 매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